토마스 칼라일은 벤자민 프랭클린을 모든 양키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는 알짜 미국인으로 절제 근면 그리고 자립의 덕을 격찬했다. 그의 영향은 사회 전체에 미쳤고 그의 지혜는 필라델피아 거리의 평범한 사람과 같이 쉽게 파리의 철학자에게도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개인의 치부나 영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프랭클린은 인쇄공으로 시작하여 출판업자, 저술가, 신문 발행인, 철학자, 외교관, 그리고 발명가로서 다양한 인생 경력을 쌓았다. 그는 84세까지 장수하면서 독학으로 학문에도 정진했다. 특히 그는 당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던 전기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고 피뢰침을 발명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재앙에서 보호했다. 16세기부터 이미 신교도였기 때문에 그의 선조는 영국의 왕정복고 시대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1682년경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이민해 왔다. 프랭클린은 이 신천지에서 청교도가 세운 도시 보스턴에서 1706년 1월 17일에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신앙심이 깊었고 검소했으며 근면하고 자립심이 강했다. 자라면서 프랭클린은 끊임없이 독서를 통하여 학문을 연마했다. 뉴턴의 물리학, 우주이론, 그리고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등을 만나면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신봉하는 켈빈주의에 반대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그는 형식적인 교회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종교를 믿었다. 그의 사상적인 핵심은 당시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주의였다.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그의 정규 교육은 10세에 끝났다. 양초와 비누 제조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거들다가 1718년 12살 때에 그는 형 제임스가 경영하는 인쇄소의 견습공으로 들어가 인쇄일과 그곳에서 발행하는 신문 뉴 잉글랜드 쿨런지의 일을 도왔다. 이때 그는 가명으로 이 신문에 투고를 하면서 문장력을 기르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필화 사건으로 형이 투옥되었을 때 그 신문을 맡아서 경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1723년 17살 때 형과 다투고 보스턴을 떠나 성공의 길을 찾으러 필라델피아로 갔다. 그는 1724년부터 1년 반 동안 영국 런던으로 가서 인쇄일을 하다가 1729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펜실베니아 가제트지의 경영자가 되어 이 신문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이 신문에서 그의 현실과 직결된 상식, 철학과 경고는 대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는 미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했고 대학을 창설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 대학은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발전했다. 1737년에 그는 지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1742년에 프랭클린 난로를 발명했다. 1949년에 피뢰침을 발명하고 1752년에 그는 연을 이용한 번개 실험을 성공했다. 프랭클린은 1776년에 독립선언문의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783년에 파리 조약에 미국 대표로 파견되었고 1785년에 헌법회의 주 대표로 활동했다. 미국 정부가 성립된 1년 뒤인 1790년에 그는 죽었다.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매우 널리 읽혀지고 있는 세계 자서전 중에 고전이다. 이 자서전은 청소년의 교양서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출판된 후 거의 1세기 반 동안에 영국과 미국에서 수백 판을 거듭해서 인쇄되었다.
오늘날에도 이 자서전은 계속해서 많이 읽혀지고 있다. 1771년에 펜실베니아 주 대표로 영국에 갔을 때 그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에 그는 65세로 겨우 결혼했던 시기까지를 서술하고 집필을 중단했다. 미국 독립운동이 그를 사로잡아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쏟아 넣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13년이 지나 미국이 독립국이 되고 그가 전권 공사로 프랑스에 머물고 있을 때 그는 다시 자서전의 집필을 계속했다. 1789년에 그는 자서전의 최종 부분을 완료했다. 그 이듬해 4월에 필라델피아에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프랭클린을 아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프랭클린 자서전은 미국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자서전은 프랭클린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인생살이에 필요한 교훈을 주는 형식으로 쓰여졌으며 미국 산문문학의 뛰어난 작품으로도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식사 때 아버지는 될수록 자주 현명한 친구나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으며 아이들의 마음을 북돋워 주는데 재치 있거나 유익한 화제를 꺼내도록 언제나 배려하셨다. 이런 방법으로 나의 아버지는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정의를 위한 길이고 무엇이 신중함인지에 대해 우리들의 주의를 돌리게 했다. 그런 반면에 식탁 위의 음식에 대해서 요리 솜씨가 좋건 서툴건 계절에 맞는 것이건 아니건 맛이 있건 없건 이것이 더 좋건 저것이 못하건 거의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아예 신경을 쓰지 않게 했다. 나의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같이 훌륭한 체격을 갖고 계셨으며 10 자녀를 몸소 젖을 먹여 기르셨다. 아버지는 89세, 어머니는 85세로 세상을 떠날 때 알았던 병 말고는 나는 그분들이 편찮은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분들은 보스턴에 합장되었는데 수년 전에 나는 그분들의 무덤에 대리석, 비석을 세우고 아래와 같은 비문을 새겨 넣었다. 조사이어 프랭클린과 그의 아내 어바이어 여기에 잠들어 있다. 두 분은 서로 사랑하며 55년의 결혼 생활을 하였다. 이렇다 할 재산이나 수입이 좋은 직업도 없이 부단한 노동과 근면과 하나님의 은혜로 두 분은 대가족을 편안하게 거느리면서 13명의 자식과 7명의 손자들을 훌륭히 키웠다. 이것을 읽는 사람이여 이 신뢰를 통해서 천직에 정진하도록 격려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치 마라. 아버님은 신앙심이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으며 어머님은 사려있고 정숙한 여자였다. 그들의 막내 아들이 그들의 추억에 대한 효심의 발로로 이 묘비를 세우노라. 조사이어 프랭클린 1955년에 나시고 1744년에 돌아가시고 향년 89세. 어바이어 프랭클린 1667년에 나시고 1752년에 돌아가시고 향년 85세. 어릴 때부터 나는 독서를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내 손에 들어오는 잔돈을 모두 책을 사는데 써버렸다. 철로역정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내가 처음으로 모은 책은 작은 분책으로 된 존 버년의 저작집이었다. 그 후에 나는 로버트 버튼의 역사 총서를 사려고 그것을 팔았다. 대포의 계획론이라는 책과 메이더 박사의 선행론이란 책도 있었다. 그것들은 장래 내 생애의 주요 사건들에 영향을 미쳤던 나의 사고방식에 하나의 전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필요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덕을 13개 조의 명칭에 포함시키고 거기에다 짧은 개요를 붙였다. 그것에는 덕의 범위가 확실히 나타나 있다. 그 덕의 명칭과 계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제. 머리가 둔해질 정도로 먹지 마라.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마시지 마라. 둘째, 침묵. 피차 유용하지 않은 말은 피하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셋째, 규율.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라. 모든 일을 알맞은 때에 하라. 넷째, 결단. 해야 할 일은 결단을 하고 이행하라. 결심한 일은 실패 없이 이행하라. 다섯째, 절약. 피차의 이득이 없는 일에 돈을 쓰지 마라. 즉, 낭비하지 마라. 여섯째, 근면.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언제나 유익한 일에 종사하라. 모든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일곱째, 정직.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해치지 마라. 악의가 없고 정당하게 생각하라.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라. 여덟째, 정의. 남을 해치거나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과오를 범하지 마라. 아홉째, 중용. 극단을 피하라. 참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분노로 인한 위해를 참아라. 10번째, 청결. 신체, 의복, 주택의 불결을 묵인하지 마라.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피치 못할 일로 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12번째, 순결. 성행위는 오직 건강이나 자손을 위해 행할 것. 도가 지나쳐서 머리를 띵하게 하거나 몸을 쇠약하게 하거나 자기가 타인의 안녕과 명예를 해치는 일은 결코 없게 하라. 13번째,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덕목들을 모두 습관적으로 몸에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꺼번에 전부를 다 하려고 하다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시켜 습득한 후 한 가지가 완성되면 다음 것으로 옮겨감으로써 결국 13가지 모두를 습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속담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아내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나처럼 부지런하고 검소한 아내를 맞이한 것은 행운이었다. 아내는 팜플렛을 접기도 하고 철하기도 했고 가게를 지키기도 하면서 제지업자들을 위해 린넬 누더기를 사들이면서 나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 하인은 한 사람도 두지 않았다. 식탁은 검소하고 간편했다. 나는 어떤 공적인 예배에도 거의 출석하지 않았지만 예배가 올바르게 행해지면 그것은 정당하고 이롭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때문에 나는 필라델피아에 하나밖에 없는 장로교회파 목사와 그 집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헌금을 내고 있었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이는 뛰어나고 어떤 이는 낙오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자신의 시간을 잘 이용하였느냐 허송하였느냐에 달려있다. 프랭클린 자서전 덕에 이르는 길.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